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욱입니다. 네, 막상막하 투맨쇼 새롭게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날 다시 한 번 더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느낌 좋으시죠? 저도 너무나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제가 좀 더 실력을 크게 발휘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욱 멘토도 각오 한마디 하시죠. 예, 짧고 임팩트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 넣는다. 못 먹어도 고! 자, 기분 좋아지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한번 보셨는데요. 중국이라는 그런 영향을 오늘 조금 받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박정욱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증시는 조금 전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집중하시고요. 지금 최근 시장이 박스권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가 대형주는 안 움직이고 코스피 소형주에서 강한 흐름, 예,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일부 기관의 차익 매물 실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부터. 그러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생겼습니다. 코스닥의 오후장 들어서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반대로 코스피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코스피는 떨어지지 않고 오후장이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금 이동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 최저점을 기록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한 일주 전부터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 강세 수혜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음식료품이나 아니면 건설업 등
그다음에 뭐 유통업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로 현대차나 기아차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죠. 이는 수출 주도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경기 민감주, 정유나 화학주 이런 섹터들도 조금씩 밑에서 반등을 시도했다는 거. 그러면서 코스피가 지금 2012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030, 2040 넘어가게 되면서 넘어갈 흐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14년 2월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순매수가 제가 아침에 장시장 때 말씀을 드리는데 누적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환매 물량 다 받아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상로 멘토님은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에서 교훈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어떤 교훈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자, 주식은 항상 눌림목에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코스닥 지금까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는데 다시 한 번 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힘겹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살려고 했더니 장 마감이 어땠나요? 크게 빠지는 모습 나타났죠. 자, 코스닥 걱정 많으시죠?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조금 더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코스피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죠. 거기에 기반이 되는 모습은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키 맞추기가 일어나는 동시에 코스닥 이대로 안 죽는다. 다시 한 번 더 하단에 갭을 메꾸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선물 그리고 현물 동시에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코스피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는 코스닥이 따라가주는 그런 모습이 좀 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경기 부양에 나선 정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박종훈 멘토님. 예, 앞으로의 경기 부양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점차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그런 오히려 시장을 이렇게 경험 삼아 봤을 때는 하락을 하기보다는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되게 걱정을 하는 게 경기 부양을 통화 정책을 줄이게 되면은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금이 생기면 예.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은 선택입니까? 예, 지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못 먹어도 고. 예. 정말 중요한 임팩트 있고 정말 중요한 이게 말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겁먹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가면은 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달려가던 말이 좀 더 달릴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낙폭과대는 한정된 반등밖에 나타나지 않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실무 경기에 이런 정책적인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더 투입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대한 기대감으로 낙폭과대주들이 오늘 올랐다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려가고 있던 종목들 이대로 끝이 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건전한 조정이 오는 것 뿐이지 경기 부양과는 별도로 지금의 트렌드 자체에 맞춰서 가는 종목군들이 좀 더 갈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군들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종목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꾸준히 시청하시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꼭 한번 더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VCR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DIC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DIC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 이슈를 듬뿍 받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오늘 상한가 갔단 말이죠. 자, 박종훈 멘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DIC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죠. 그리고 코스피 소형주입니다. 아까 전에 오늘 시황서부터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소형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DIC 같은 경우는 그 투자자들이 오해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코스닥 종목이 아닌 코스피입니다. 예, 코스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중국 매출 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겨우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강하게 간다. 지금 최근 트렌드가 이런 코스피 소형주,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 더 갈 때 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잠깐 차트 한번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투자자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그동안 외국인이 줄곧 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한가 부근에 가면서 개인들이 샀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3일선, 5일선 눌림목 매매가 이렇게 진행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붙잡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일단 판단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그동안 코스피 소형주들 단기 차익 실현 나올 때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은 네. DIC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완성차가 못 가니까 거기에 자동차 부품주가 좀 더 수급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었고요. 자, 완성차가 왜 이렇게 못 갈까부터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엔 상대적인 환율 추이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1999년도에 다시 한번 더 원화는 강세기죠. 그리고 엔화는 약세기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다음에 2008년도 9월달부터는 다시 한번 더 엔화는 약세, 그리고 원화는 약세, 그리고 엔화는 강세 기조로 넘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최근 2013년 3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원화는 강세, 그리고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기조로 넘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화면을 제가 왜 보여드렸겠습니까? 같이 완성차 부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아차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큰 시세 자체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원화 자체는 지금 강세였고, 그리고 엔화는 약세였기 때문에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는 이런 자동차 주들이 더욱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던 계기가 되었고, 다만 2008년도 9월달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변합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크게 2013년도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아차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환율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재 시점에서는 원화는 강세, 그리고 엔화는 약세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완성차는 어느 정도의 반등 자체가 단발성일 확률이 높겠구나. 그러면 부품주들은요,
자, 예전같이 미국에서만 수익을 끌어올리는 구조였으면 당연히 환율에 대한 영향을 직격적으로 받는 게 바로 부품주였겠지만, 자, 최근 들어서의 키워드는 바뀌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바로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자, 그 자료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 추이입니다. 자, 승용차 판매량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2014년 6월달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중국의 경기는 여전히 좋구나, 자동차는 여전히 잘 팔리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SUV, 바로 RV 차량에 대한 판매량 추인데요,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차,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판매량이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키워드는 정해졌습니다.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순환매가 붙으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큰 급등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이거는 제가 알아낸 건데요. 바로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한 부분이죠. 자, 연비에 대한 규제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매연 저감 장치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혜주들이 요즘은 큰 폭의 상승을 더불어 일으킨다는 점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다음에는 이 상한가 급등이 나에게 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가 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CJ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CJ 꾸준히 신고가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박종희 멘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CJ에서 약간 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조정을 받았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이제 CJ제일제당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예, CJ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던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2.26% 정도 이렇게 빠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원화 강세가 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그런 자금들이, 예, 좀 이제 경기 민감주나 수출주로 이동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속될 전망이고요. 하지만 이제 CJ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보유하고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아직까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원화 강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신고가를 넘어가는 종목은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 시세가 어디까지 연출될지 모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원화 강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도, 예,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이상로 멘토님은 그 CJ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도 박종익 멘토님이 정리를 상당히 잘해주셨는데요. 자, 원화 강세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CJ가 오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박종익 멘토님, CJ 이런 원화 강세 기조는 우리나라 시장에 언제까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당분간은 지금 이제 반등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게 보통 추세적으로 환율 차트를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아직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의 그 원화 매수,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그 그러니까 선진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이런 신흥 아시아 쪽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루피화나 아니면은 뭐 대만 달러 이런 쪽으로도 지금 다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신흥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붐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원 달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이제 이런 거를 포인트 삼아서 종목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포인트를 딱딱 맞추셔가지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이미 워낙 강세 기조에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CJ가 최근 들어서 왜 원화 강세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배구조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에 대한 지배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글씨가 조금 안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재현 회장이 CJ의 지분을 42%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식품생명공학이라고 해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물류 부분, 그리고 유통 부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식품 부분 안에는 CJ 푸드밀,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CJ 제일제당까지 있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의 대표라고 하는 이런 CJ 제일제당에 대한 지분을 바로 CJ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워낙 강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류 부분에 보시면, 자, KX홀딩스 하단에 보면 바로 CJ 대한통운이 바로 자회사에 편입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CJ 대한통운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페덱스, 미국의 페덱스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도 자, 해운 관련주는 원화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육상교통에 대해서는 원화에 대한 영향을 제한적인 영향밖에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CJ의 신고가 행진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자, 제가 보는 화면은 바로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가장 뚫기 힘들었던 선이 얼마입니까? 상단에 보시면 자, 이 가격대죠. 15만원대를 정말로 너무나 뚫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찾아온 기회일까요? 자, 2006년에 고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2014년 바로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사의 가치도 변했고요. 그러면 CJ가 과연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세를 겪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건전한 조정은 있을 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눈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미포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주,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테고, 이 시간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조선주, 현대미포조선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중 신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저가 수주의 우려, 지속적인 저가 수주의 우려하고, 그 다음에 실적 우려로 인해가지고 약간 투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 동시에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코스피 중에서도 경기 방어주 또는 원화 강세 수혜주가 그동안 강하게 움직였었다가 오늘 오후장 들어서부터 수출 주도주나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로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 2020을 뚫고 2040, 2050을 넘어가려면은 필수적으로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는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15만원대에서부터 14만원대까지 너무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까지 넘어간다는 거 좀 기다리지 마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한 14만원 부근대에서 타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가려면은 실적 모멘텀도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도 적어도 최소한 코스피 지수가 2050까지는 넘어가야지만 14만원, 15만원 돌파를 해서 17만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은 그냥 관망 하시면서 좀 반등의 기회에서 정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예. 보유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규 매수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13만 원 이하, 정확하게 정밀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12만 7,500원 부근대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거를 전략을 보시게 되면은 12만 7,500원에서 13만 원 부근대, 이 부근대에서 공략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스토리 처음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스토리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원화 강세 수혜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대미포주시나 중공업주들도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5일선을 돌파할 거고요. 5일선을 돌파하면 그때 늦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5일선 돌파하고 나서 그때 대부분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5일선을 넘어가지고 11선 부근대에서 11선 부근대에서 매도를 이렇게 하시는 전략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반등 추이 자체는 그렇게 길게 나타나지는 않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추세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4만 원대하고 15만 원대 매물대가 너무 많다는 거. 분명히 개인들은 물타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뭐 16만 원대 물려있는 사람이 13만 원대 물타기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15만 원을 맞출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 악성 매물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보통 그런 구간대를 7일선에서 11선 이런 부분대로 바라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주,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군들이 또 조선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현대미포조선은 주가가 크게 빠지는데 명백한 이유가 한 가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현대중공업의 지분 가치, 이런 자산 가치가 하락되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자, 현대중공업이 지금 15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증발했던 자산 가치에 대한 금액은 5,482억 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대미포조선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구간이었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조선주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이 자료화면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한번 보시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추이를 제가 조금 떠왔는데요. 자,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6월달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이 성과지수가 바로 물동량에 대해서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 자체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글로벌적인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저가에 대한 조선, 바로 중국에서의 이런 위협적인 상대가 크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조선주들 기술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앞서서 박종욱 멘토가 얘기했던 대로 어느 정도의 매물대를 돌파하기는 현재로서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짧게 보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반짝반짝 빛나는 멘토들의 수익률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종형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한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한전 KPS가 1.38%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7.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동우 멘토의 테크윙이 26%를 기록하며 여전히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3위는 조민규 멘토 유인테스트가 22.9%를, 4위는 남원우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1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박종형 멘토의 한전 KPS가 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31.3%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동훈 멘토가 67.3%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60%를, 3위는 김지웅 멘토가 29.7%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모두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다 히든카드가 있으십니까? 저는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종목 아끼고 있었던 건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첫 시간이니만큼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부터 한 개씩 확인해 보실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건축자재입니다. 두 번째는 저평가라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는 원화 강세라는 부분입니다. 자,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키워드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건축자재라는 부분인데요. 자, 시청자분들 눈치채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벽산이라는 부분으로 크게 수익률을 거뒀던 부분이 바로 건축자재 분야였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건축자재가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저는 강력한 테마성 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도 건축자재와 연관된 기업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저평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실적이라는 부분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저평가라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현재 꾸준히 시세를 내고 있는 만큼 실적도 좋아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심정은 아닐까요? 그렇게 보시면 두 번째 키워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원화 강세라는 부분입니다. 자, 원화 강세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좀 더 길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조정의 구간에서 이런 시세적인 부분을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눌림목이 형성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런 원화 강세 수혜주가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시세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바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선제 남자의 주식이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깝습니다. 제가 이 종목 정말 아껴놨습니다. 왜냐고요? 2011년 기억나십니까? 조선선제 상한가 몇 방을 갔을까요? 자, 상한가 바로 20방 넘게 가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던 종목이 바로 이 조선선제였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기회가 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떴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일단은 조선선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개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자, 바로 건축 재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축 자재 용접 재료입니다. 바로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용접봉 그리고 피복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건축 자재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요. 자,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접을 할 때 쓰는 그런 철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꾸준히 매출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조선선제라는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뒤에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조선선제가 팔고 있는 제품들이라는 걸 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1분기까지의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매출에 대한 부분을 나타낼 때 매출액만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하지만 거기에 한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액만 보시면 바로 매출 원가 자체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혼동될 수가 있겠죠. 지금 상태로는 매출 총이익이 작년보다 약 2배가량 80%가량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로 얘네들이 많이 팔아서 주가가 올라올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하단에 보시면 금융수익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영업이익 안에는 금융수익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금융수익은 단기순이익에는 포함 안 되는 개념이겠죠. 자, 그러면 금융수익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짜 수익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금융수익이 훨씬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약 50%가량 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알짜배기로 수익이 정말 많이 발생했구나, 실적이 정말로 좋아졌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단에 기타 비용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타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기타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바로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마이너스를 작년보다도 더욱더 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기업이 정말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뒤에 있는 실적은 바로 1분기 2014년 1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따뜻한 봄, 여름은 더욱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 궁금하시죠? 왜 PER인지? 바로 PER 6배로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그림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철강제 지수 추이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오늘의 키워드가 바로 뭐였습니까? 원화 강세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원화 강세에 대해서 당연히 철강에 대한 부분은 수익성의 개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철강 가격은 어떻나요? 뒤에 화면 보이시죠? 저희 국제 철강 지수에 대한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철강제 지수 자체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부분은 어디에서 증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 그리고 마진이 많이 남길 수 있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 이미 트렌드는 맞춰져 있다. 그리고 실적 또한 맞춰져 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보셔야 됩니까? 자, 중요한 차트를 보셔야겠죠. 차트로 맥점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화살표들이 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한 저항과 지지, 삼노기법의 하단과 상단 밴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몇 개의 화살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자, 2010년부터 꾸준히 이어오던 주가인데요.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랜만에 정말로 신고가를 내고 있구나. 이상로가 얘기했던 부분이 맞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그 점에서 중요한 선 같이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상당히 많이 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꾸준히 나타났던 구간이구나. 그런 부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부분, 그리고 하단 한 개 더 끄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끄고 난 다음에 세 개의 선, 바로 다시 한번 주가 자체. 자, 뚫기 힘든 구간이었죠. 주가 추이 자체가. 항상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는 뚫기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자, 중간 밴드를 맞고 빠지는 모습, 그리고 하단 밴드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가 자체는요, 현재 어떻습니까? 하단 밴드를 강력하게 갭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를 밟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적인 부분 자체를 크게 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상단 밴드가 지지가 나타나면 다시 한 번 더 급등 차트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상단 밴드에 대해서 지지를 받으러 내려오는 형국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눌림목입니다. 지금은 매수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매수가는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6만원대 매수가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하단에 58,0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65,000원까지 1차적으로 가볍게 찍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크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자, 지금까지 이상로의 조선선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종욱입니다. 히든카드를 먼저 보이기 전에 저희 한정 KPS,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정 KPS 차트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KPS 같은 종목, 잠시만요. 예, 한정 KPS 같은 종목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스마트 그리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은 함부로 팔지 말라. 오히려 신고가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러브콜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서로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7만원대 부근에 저항대를 지금 섰고요. 넘어섰고 신고가를 지금 거의 한 6년 만인가요? 6, 7년 만에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정 KPS는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선물이 움직일 때 같이 그런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이 기관 바스켓에 담겨져가지고 같이 막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77,000원 부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수가 2040, 2050까지 충분히 넘어서게 된다면은 한정 KPS도 기관의 그런 선물 매수 이런 쪽에 바스켓에 담겨져가지고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한우물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트렌드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제시한 키워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물 옆에 이렇게 보이시죠?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면은 제가 종목명을 가렸어요. 한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말 그대로 30년간 살아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IMF 겪으면서 재벌 재계 3위였던 대우그룹 망했죠. 그런데 이 기업은 그 IMF 중에서도 살아남은 기업입니다. 물론 주가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데 큰 의미가 두고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은 놈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요새는 지금 트렌드 매매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 딱 보시면은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그 다음 쌍방울, 리지, 서한, 동방성기, 일명 과거 대선 때 박근혜 관련 섹터였습니다. 근데 이런 섹터들이 움직임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나중에 보여드릴 테지만은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종목이 보통 섹터들은
변환이 되죠. 보통 1차 섹터, 1차 테마에서 변질이 돼가지고 2차 테마로 가고 2차 테마에서 3차 테마로 간 다음에 보통 마무리가 되는 그런 수순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대선 테마가 지금 만약에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불게 되면은요, 이 종목군은 2차 테마로 해가지고 붙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전기차하고도 되게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종목 공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그 종목을 볼 때는요, 안정성하고 성장성, 요건 반드시 봐야죠. 근데 이 종목은 두 마리 토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유보율 다 안정적이고 다 너무 좋습니다.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유보율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너무 좋은 회사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궁금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히든 카드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개할 종목은요, 새우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은 정말 너무너무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새우 글로벌 딱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피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에 잠깐 조정을 받을 틈새에 코스피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노려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인데도 소형주죠. 시가총액이 한 250억, 280억 부근인데, 보통 이런 소형주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이, 한번 시세가 분출되면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 명심들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이상 된 업체고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인데, 요새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산업군을 또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를 경량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그런 탄소 소재를 이용한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한 그런 섹터가 되겠죠. 그런데 새우글로벌 하는 업종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뭐 트렌드, 모멘텀 너무 완벽하고요. 그리고 잠깐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새우글로벌 차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어떤 주체들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한 달, 두 달 단위로 지금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대에서 이렇게 쭉 나왔었고요. 과거에, 이게 2,400원 부근대까지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물론 대선 테마 해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시도를 했었는데, 앞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물론 다른 이렇게 대선 후발주자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잘 보시도록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잠깐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1180원에서 1250원, 그리고 1300원 부근대에서부터 들었다 놨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흡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향후에 1270원, 1300원을 돌파하게 되면요, 새로운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300원 넘게 되고, 그 다음에 1500원 돌파를 하고, 1800원 돌파를 하고, 2000원 돌파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의 매수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150원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과감하게 잡겠습니다. 못 먹어도 고 2300원입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여기 저점인 1030원 바로 윗부분 1040원을 손절가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영 멘토였고요. 좋은 종목 앞으로 계속 발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자,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 오늘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박종훈 멘토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와의 호흡. 예, 아유,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가 그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하는 날이 더욱 기대가 되고요. 계속 좋은 종목 발굴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기대 듬뿍 하시고요. 저희가 출연하는 화요일 더욱더 아껴주시면서 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